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자 사촌 언니인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왜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지 가족 조문인데요. 왜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일단 안 오신다고 어제 뉴스톱10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엔 오늘 나타나셨네요. 네. 예.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사촌 언니가 박영옥 씨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옥 씨의 조문을 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지금 참석자들이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정진석 전 사무총장하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인사를 하고 있죠. 예. 네, 오늘 오후 4시 20분경에 이루어졌고요. 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두 동생, 박근영 씨 그리고 박지만 씨가 빈소에 조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남매 중에서 대통령만 조문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좀 우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적인 정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작용을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요. 예. 당초에는 오후 3시부터 한 3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언이 나왔습니다만 오후 4시 20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 조문까지 걸린 시간 딱 10분이었는데요.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리고 딸 예리 씨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병원을 나서는 모습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표정이 아주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새로 봐서 그런지 반갑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뇌졸중으로 지금 몸이 불편한데 휠체어 차림으로 대통령을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배웅을 한 거군요. 안에서 이미 이제 환담을 나누고 그다음에 배웅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랜만에 또 저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초에 오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문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정무 쪽에 어떤 정무 감각이 좀 아쉬운 점이 오늘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정무 라인이요? 왜냐면요. 예. 이 대통령의 이 조문,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조문이 아니라 어떤 사촌 언니,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뭐니 해도 어떤 국가의 원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조문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문이 다 끝난 뒤에야 이렇게 기사를 실어 보낼 것. 그러니까 엠바고 요청이라고 하죠. 예. 네, 그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지금 청와대에서 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제공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소식을 좀 알려와서 지금 보고 계신 장면들은 지금 빈소에 가 있던 채널A 등 카메라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나눈 대화 영상은 공개를 내일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도 일체 지금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오히려 좀 대통령이 특히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 감성의 어떤 호소하는 이런 점이 국정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자민련 출입하셔서 김종필 전 총재하고도 인연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마도 이제 사전에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마 의전과 경호상 저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조문을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가 따르고 또 불편함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후에라도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물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식적인 어떤 의전보다는 사촌 형부로서 또 사촌 언니에 대한 조문으로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공표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런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오픈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조수진 차장도 얘기하셨듯이 단순한 개인의 조문을 떠나서 더 나가서 국가 원로 지금의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남아있는 국가 원로급의 김종필 총리에 대한 유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소통의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와대에서 아마 공개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과 기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 오늘 바로 이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박영옥 여사의 상가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JP와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장면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지독이 좋았는데 몇 번 만나 뵙고 선거 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그래.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가지는 어른 분까지 다 더 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된다. 그동안 돌보시느라고 김총회께서 고생 많으셨고 정치에서 만나뵙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치라는 것은 무엇건 지나면 다 남과 일몽이지. 아프신 몸으로 병 간호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옛날 그 집안 이야기도 큰 따님은 저랑 우리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되면 따님 친구라고 생각해서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조수진 차장, 일단 이희호 여사가 아주 감성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저는 오늘 특히 이 빈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영화 축제를 좀 떠올렸는데 예. 우리나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헤어짐, 이별의 장소기도 하지만 또 만남의 장소, 화해와 용서의 장소기도 합니다. 이 1997년 대선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JP와 DJP 공조, DJP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3년 7개월 만에 이 DJP 공조가 깨지고 맙니다. 네, 오늘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빈소를 찾아서 JP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생전에 여사님 참 다감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대선 때 DJP 공조 시절에 함께 했던 박영옥 여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DJP 공조가 깨진 이후에 어떤 화해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바로 1997년 DJP 연합 때문에 대통령에서 그 패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바로 남가 일몽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모든 어떤 그동안의 앙금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아주 좋은 장이 됐습니다. 예. 박성훈 논술위원은 예전에 출입 기자들이 보면 자택으로, 청구동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밥도 좀 얻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영옥 여사가 해준 밥 드셨습니까? 네, 저도 그 자민련 출입할 때, 또 그 전에 DJP 공동 정권 때, 제가 그 청구동 출입을 해서, 저도 아침에 새벽 그 찬바람 맞으면서 가서 거기서 박영옥 여사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국을 먹고 또 아침 일정을 시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생전에? 생전에 그 박 여사는 저는 사실은 박 여사를 처음 뵙기 전에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뭐랄까 좀 쌀쌀맞을 걸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해본 박 여사는 굉장히 뭐랄까 기자들이랄까 언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감시하는 어떤 그 본연의 이 공인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경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한번 정초였는데 정초에 그 방문했던 이제 기자들이 며칠 이 총리님을 가장 평가를 좀 정확히 하실 것 같은데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하늘 같은 분을 제가 감히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이 그래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문현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남가 일몽이라고 얘기한 이회창 전 총재의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당시 그 격변기에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이회창 총재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회창 총재로서는 사실은 돌이켜보면 97년 대선 때 그 DJP 연합만 없었더라면 정말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마 오늘 이 조문을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김종필 총리가 야속하기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회한이 있는 것은 2002년 바로 재수하는 대권에 재수할 때 그때 당내 중진들이 사실은 JP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97년의 패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지도력이 있는 JP를 반드시 끌어안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회창 당시 후보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재수도 패배한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그러한 것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데 결국 정치는 남과 일장춘몽, 남과 일몽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소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했을 때 권노갑 상임고문도 같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좌장인데요. 어제 광주에 있었다가 이 빈소 방문을 위해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초에 오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대통령이 빈소를 찾을 거다라는 소식이 이제 미리 기자들 사이에서 좀 알려졌었는데요. 대통령이 방문하는 자리에 같이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4시 반쯤 찾았는데 공교롭게 이 대통령의 그 빈소 방문이 늦어지면서 오늘 그 자리에 권노갑 상임고문도 함께했습니다. 그 권노갑 상임고문 작년 동아일보에서 그 회고록을 연재를 했는데 저도 그 작업에 좀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 권노갑 상임고문이 그 사석에서 가장 멋진 정치인으로 꼽았던 게 바로 JP입니다. 굉장히 정치 구단이기도 하면서 또 JP가 만돌린도 잘 켜고 이 일본어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서예에도 굉장한 아주 식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멋진 예술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빈소 방문 반드시 하겠다고 어제부터 그 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아마 권노갑 고문께 조수진 차장이 전화를 해보시면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취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필 전 총리가 이번 상가에서 다양한 정치 훈수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또 한번 묶어봤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다.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대덕 챙겨야 잘하면 17년도 17년 난 그거 남 얘기한테 안 할 때 그거 떠들다가 망한 사람이지. 안경필 지사가 국회의원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 선진화법은 그거 왜 만들었지요? 싸움이 심해가지고요. 여야 싸우려면 싸워도 좋아요. 밖에서 하지만 국회 내에서 싸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호랭이 놓아두면 된다. 호랭이가 배고파서 이제 고기 덩어리는 던져 좀 넓적어 그냥 막 집어먹고 발에 자른 발부를 그냥 대배서 뭘 뜯어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비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이제 일체히 입에 담지 말라. 잔잔한 음악과 함께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적 훈수 다 들어봤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호랭이라는 표현이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호랭이하고 그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그 평소의 철학이 굉장히 이제 다가오는데 결국 국민은 아무리 잘해주고 배불리게 해줘도 한순간 호랑이를 배고프게 하고 화나게 하면 맹수처럼 물어뜯는다. 어떤 그 위정자가 내가 국민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나의 이걸 모르고 나를 이렇게 질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서운함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국민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후세에 지금 후학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전 또 다른데 오히려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이완구 총리께서 굉장히 힘들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직언은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하고 내가 설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나와가지고 내가 말을 했음을 밝히지 마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섬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쨌거나 처제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처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묻어나
나오는 그런 예. 말씀을 그 상중에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와닿습니다. 네, 저는 이제 류해 교수님 금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직언하지 말라 이 얘기를 저는 좀 어떻게 들었냐면요. 이완구 총리 하면 그 JP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또 현재는 포스트 JP라고 불리고 있고 또 JP에 이어서 또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직언하지 말라. 이거는 직언을 공개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어떤 우회적인 경고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언한다 이렇게 해놓고 직언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완구 총리 항상 직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각하 3번 이것이 좀 각인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일단 직언을 하려면 예. 조용히 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용히 직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아주 날카로움이 해보고 들어있었네요. 정리를 네.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